4.19 혁명, 4.19가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하고, 어때요? 표를 깠더니, 투표 인원은 100명인데 나온 표가 120표야. 그러니까 투표 개봉률이 120표인 거야. 군대에서는 애들 표 찍는 거 상관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 시위를 했더니, 고등학생이가 중학생이 최루탄 눈에 맞아서 박힌 채로 바다에 떠오르고, 이제 사람들이 미치는 거지. 이제 데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승만은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서울의대 부속병원에는 중상을 입은 친구들이 많이 입원해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데모를 했던 혼수는 갈비뼈가 부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혼수가 아팠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수의 병실을 찾아갔다. 혼수는 얼굴을 찡그리며 앓는 소리를 냈고 우와 그 상태에서도 야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물어보았다. 대단한 열정이지. 우리는 그에게 해줄 말이 없었어. 왜? 그냥 똑같아. 사람들 시위하고 군인들 나오고 맞고 사람들 다치고 죽고 그래. 우리는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앓게 된 원인의 하나인 부정선거 규탄 데모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요게 시대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모든 것은 아직 엉망이었고 우리에게 희망과 감격을 안겨줄 반가운 소식이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건 뭐 있을까? 계엄군이 물러갔다. 이승만이 하야했다. 이런 얘기겠지. 어쩌면 앓고 있는 혼수 이상으로 그러네. 이 세상이 알아 누웠는지 모를 일이다. 혼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병들었어. 우리는 병원으로 벗어났다. 정원에는 수목이 자라고 있고 부상자들에게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서울 물리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옛날에 서울대 다 흩어져 있었었죠. 문과대학은 지금의 그 대학로 그 쪽에 있었어요. 지금처럼 그 관악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물리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떼거리의 사람을 볼 수가 있었다. 여전히 이런 시위를 하는 사람들, 운집한 군중들 틈새로 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는데 플랜카드 걸고 있었어.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저기 누구야? 군인들한테 저희들 잡아가 주세요 아닌가? 거기에는 와 대학 교수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교수들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이내 움직이기 시작했고 운집했던 군중들이 박수를 쳤다. 응원해주는 거지. 뭐라고 떠드는 흥분된 소리도 들려 있었다. 교수들의 굳게 긴장된 표정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태연한 흥분이 엿보였었다. 뭔가 그래도 이제 긴장감. 맞으면서 끌려갈 것 같은데. 나는 한 무리의 시위대를 만나 어깨동무를 하고 부정부패의 상징이자 관권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던 임화수의 평화극장에 들어가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한다. 이런 권력의 앞잡이 새끼, 이런 권력 밑에서 뒷구멍 빨아주고 권력을 노리고 있는 이런 쥐새끼 같은 자식, 저 자식이 제일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평화극장 때려붓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인물을 그 모델로 한 거예요. 평화극장은 실제로 있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연예기획사 사장 겸 극장 주인인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집기를 부수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러한 폭력의 제일 끝은 뭐야? 방화야, 방화. 불 지르는 거지. 불을 지르지 마라. 그러면 이 동네가 다 타버린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은 아직 데모대에게 설득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그들은 주민들이 떠도는 소리 또한 부정선거 다시 하라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불 지르지 마세요 이 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시위대가 이제 이성을 잃어가고 있어. 갑자기 장내에 등불이 켜졌다. 누가 스위치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나고 대낮과 같이 환해지며 어머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고 그만둘 만도 한데 천장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욱 놀랬다.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극장 안에 있는 건가? 해파리와 조개가 있는 바닷가에 와 있는가?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흥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
파자마 차림의 장년 사내가 말했다. 불은 지르지 마시오. 그러면 이 동네가 불바다가 되어버린단 말이오. 그 사내의 말소리는 자세히 들린 건 아니었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 그만할까? 가 아니라 맞아. 나 다 때려 부수고 있었었지?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다시 주변의 물건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한 것이었었다.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돼요라고 생각해요. 쟤네들은 사람 같지 않은 짓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진짜 말 그대로 신사적으로 규칙 다 지켜가면서 대항해야 돼? 아니야. 물론 조상님들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우리는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3.1운동 행동강령에서도 한용운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만큼은 생각이 전 달라요. 저 새끼가 이 구역에서 또라이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이 동네의 또라이가 너뿐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다고요. 아마 이 시절에 태어났으면 나 객사했을 거야. 그리고 그때 나는 2층 영사실에 그림자가 얼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이 극장 안에 있을 물건들을 훔치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화풀이가 아니라 이제 조금 행동의 목적이 변했어. 나는 자신의 육체가 깨어진 텅 비어버린 무대에 포복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음을 깨달았다. 반쯤 일어나 앉으려다 다시 엎드려 있었다. 너덜거리는 막 찢어진 하얀 스크린이 주변에서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파괴된 극장의 무대에서 단독 주연 배우로 어처구니없이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딘가 읽은 적이 있는 2차 대전 때의 어떤 극장 광경을 떠올려 주었다. 내가 읽은 책에서의 그 극장 파괴하는 건 이미 파괴되어 버려서 거의 다 피란 가버리고만 텅 빈 도시에 남아있는 약간의 사람들은 이미 태반이 폭격을 맞아 파괴된 극장 안에서 관중도 없는 연극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연극놀이라는 것도 하지 않고서는 절망 가운데 도리어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었었다. 이렇게라도 화풀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 다 미쳤을 거야. 그래, 그런 거 인정.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왕왕 연극의 연기자에 비유되기는 하지만 연극놀이, 극장 파괴라는 이 노름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땐 냉혹한 도취, 사회와 역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광장, 완성된 무질서 상태, 내 눈에는 그냥 이렇게 보여. 이러한 상태는 어떻게 제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위정자들은 그들의 협소한 현실 감각에 의해서 정치하는 놈들, 윗대가리들은 이러한 생각밖에 없어. 뭐겠어? 당장 지 눈앞의 거의 이익만 챙기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거 잘못 건드려서 크게 지들이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못했던 것. 이것에 의해 고달픈 광범위한 현실, 일반 민중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의식의 영역에 위치한 무거운 분노를 떨구어내지 않는 한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 당신들의 그러한 폭력적인 이러한 행위 이해는 한다. 더욱이 정치적인 현상이 다른 현상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기 마련인 후진국 사회에서 그 정치가 잘못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라는 사실에 이의가 없다. 정치가 후진국이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부 다 후진국이야. 사람들은 그 정치의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측면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 데모를 벌인 것이나 아닐까? 한 방에 세상을 바꾸자 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 데모는 궁극적으로 퍼져나가 이처럼 광란의 도취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어느 결엔가 전등은 다시 나가고 찌꺼기만 남은 불더미, 사람들이 피우고 있는 담뱃불이 밤의 대지를 얼른거리는 도깨비 같았다. 군인들이 몰려온다. 누군가가 말하고 계엄군이 온다. 누군가가 그 말을 받고 데모대는 정신이 난 것처럼 도망갔다. 이마수는 도망가 버리고 없다.
그들은 말하면서 퇴각하기 시작하고 나는 확실히 도망가지 못해서 무대에 숨어 있다가 계엄군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 나가고 그러고서 소설이 끝나. 이렇게. 31, 2, 3, 4 네 문제 얘도 3번만 드려볼게요. 시작! 31번 네 정답은 3번 A는 인물의 표정, 그 대학 교수들의 표정, 거리의 풍경 묘사를 통해 B에선 불은 지르지 마세요. 이 마을이 전부 다 죽습니다.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긴박감을 드러냅니다. 3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데모대는 극장 안에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발견했지만 제지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봤어요. 거기서 끝이지. 교수단의 데모 시위로 인해 혼수가 입원한 병원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혼수가 입원한 병원에서 갔다가 나오다가 본 거지. 계엄사의 군인들이 데모도 속에 숨어있는 이말수를 잡기 위해 데모대를 왜 계엄 군인들이 잡아? 오히려 보호해 주려면 보호해 주겠지. 혼수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데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해한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우리 사회가 후진국 사회에서 벗어났음에도 정치적으로 엉망? 아니, 우리나라 아직 후진국이라 정치 후져 얘기를 해주고 있지. 다음 33번 윗글에 연극놀이 이건 뭐예요? 극장 파괴하는 거를 연극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과거에 읽었던 글 속에 등장하는 사건의 일부다. 그렇죠. 2차 대전 때 이야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 괜찮아.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해. 내가 볼 때 제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좀 멈추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와 역사의 왜곡을 불러온 위정자의 잘못된 통치 행위를 내가 비꼬는 말이라고 해놓으면 이 위정자의 잘못된 통치 행위를 연극놀이에 비유한 건데 그거는 아니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다급한 요청을 정치적 구호로 왜곡하는 데모대의 행위 괜찮아. 그나마 이 주민들 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상황에서는 흥분해서 뭐야 너 앞제비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저 앞제비를 때려 죽이자 이 말만 한마디 누가 외쳤으면 진짜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건 누구예요? 3번이죠. 협소한 감각현실은 누구 거야? 위정자 거야, 위정자 거. 고달픈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실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혁명의 어두운 이면을 불러온 대중의 무질서한 폭력? 아니요. 위정자들의 이런 그지 같은 정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오케이. 정치.